원광대병원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결재되지 않아 재차 제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안군이 청자를 주제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적절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관련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에게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원광대 의대와 원광대병원 교수들이 29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병원 대강당에 모여 원광대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교수 155명 중 110여 명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결재되지 않아 사직서를 대학에 재차 제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서는 의대 학장 등을 거쳐 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29일 교무처장 주재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을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의 50%인 29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이후 내부 결재 등을 거쳐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 인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내년도 전북대 의대 신입생 정원은 기존 142명에서 58명 늘어난 2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북 부안군엔 사적으로 지정된 고려청자 가마터가 있는데요. 부안군이 고려청자의 대표 도시로 거듭나 예술가들과 관광객, 관계 인구를 끌어오기 위해 청자를 주제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 청자박물관 앞 청자를 파는 청자 갤러리입니다. 부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들여 해당 건물을 중축해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안 군의원들은 입주작가를 유치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막상 지어놓으면 공실이 돼버리고 여기 누가 와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잠깐 왔다가 하고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현재 갤러리 건물의 작가 거주 공간도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은 국내 도예 관련 대학과 기관과 협약하는 등 유능한 작가를 데려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길 건너에 있는 폐공장도 도자문화복합공간인 청자밸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대지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 등 194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현장을 찾은 군의원들은 청자밸리가 도예가 지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과도한 예산 투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지를 33억이나 30억이나 그런 얘기가 오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110억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금액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구태여 해야 할 상황인가? 또 최근 공장 부지에 심어진 나무들을 보고 보상비를 더 받으려는 꼼수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각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놓고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폐 공장에 조경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게 이미 확정해놓고 어느 정도 국비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이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나무를 심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지작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그 조사를 해서 뭐 제외할 건 제외하고 이전할 건 이전하고 그렇게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선 관람과 체험이 결합된 도자문화 관련 복합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부안군. 하지만 부안군의회는 사업 실효성 등을 이유로 도예가 지원센터와 청자밸리 조성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를 보류하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에게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임실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지역의 중견 건설사 대표인 64살 A씨가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업체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서해안에서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일 채취한 해수에서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선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땐 바닷물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순창군과 전남 담양군은 담양호 저수량 확대를 위해 순창군 구림면 차수벽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자체는 29일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에서 차수벽 철거와 통수식을 열었습니다. 담양군은 차수벽 철거로 담양호의 평년 저수율이 20% 상승해 담양군 6개 면과 전남 장성군, 광주시 일부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담양호는 1976년 축조 당시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에서 24%의 물이 간접적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순창군 지역 주민들이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담양호 수량 유입이 제한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전략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심포지엄이 영월에서 열렸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식 홍보 영상입니다.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기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선택하면 모두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6.9%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이 우리 돈 17,000원만 넘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70만 원 정도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 2015년 공제 한도를 늘린 결과 기부금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 소멸 위기 지자체 89개 시군에만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적게 모이는 지자체가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이 있는데 이 89개 지역을 포함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기부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해질 것 같고요. 기부 대상과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여전합니다. 강제 모집과 준조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가 금지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별도 제도를 마련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부가 구축한 기부 사이트 고향사랑 이음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지만 일본은 민간 기업이 구축한 10여 곳의 웹사이트에서 상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자판기도 허용해 편의를 높였습니다. 企業、日本の場合はですね、企業版ふるさと納税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で、企業から寄付をいただいて、で、日本の場合はいただいた自治体は企業に対して仕事を発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寄付金を元にですね。 이날 포럼은 영월군이 앞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선진 사례를 듣기 위해 현지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 전략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나 고령 기부자를 위한 오프라인 기부 활성화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53억 원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읍 지역에 필리핀 계절 근로자 20명이 입국했습니다. 올 초 정읍시와 필리핀 마갈레스시가 체결한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지역 농가에 배정돼 5달 동안 일하게 됩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44명에 달합니다. 정읍시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둔 소통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나 무단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충 상담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뒤지고 텃밭인 전북 등 호남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과 2주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까지 포함해 175석을 얻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당 지지율 하락은 정치적 이변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에서 정당 지지도가 50% 가까스로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29%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정치권은 총선 후 민주당 정당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당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29일 요천 통합 하천 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요천 통합 하천 사업은 요천 일대의 홍수와 재해를 막기 위해 교량이나 배수 시설물을 만들고 시민공원과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2022년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실시 설계 검토하여 요천 수변공원과 강안로 앞이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은 부안 지역 작은 학교 3개를 통합한 하소초등학교가 지난 24일 개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하소초등학교는 주민주도 아래 자발적 합의로 통합된 학교로 디지털 스포츠 시설과 소통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순창군과 대구은행이 도농 교류 활성화와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직원 연수와 워크숍을 할 때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순창 관광 등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